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10배가 넘는 배당이 3경주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중 가장 큰 배당이 정종진이 정윤재의 선행을 지켜주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차권에서 좀 23배가 넘는 배당이 나오면서 김영경과의 점배당이 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간 하루였었는데요. 금일도 토요일 경주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강자들에게 유리한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전일보다 더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승급은 우승을 해야지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접전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편성은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하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지정훈련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했었던 선수들을 뽑자면 서동방, 김세준, 박일영, 이창재 선수가 상당히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동방, 김세준, 박일영, 이창재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김경태가 힘을 썼습니다. 반바퀴 젖히기 나섰던 서동방이 김경태를 크게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김경태의 전반 시속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었다는 점, 하지만 젖히기까지 나섰었던 서동방의 몸 상태는 상당히 좀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김우병, 정성기, 김세준, 임권빈, 용석길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도 김세준, 김경태 뒤 마크에 나가면서 착승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김우병의 선행을 김세준이 젖히기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구상신, 강철호, 우종길, 이명윤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상신이 반바퀴까지는 빠른 시속으로 경주 인터벌을 주도해 나갔습니다만 이후로 좀 시속을 잡았습니다. 강철호와 우종길이 3, 4코너 젖히기로 구상신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석한, 박일영, 이창재, 박경태, 이승현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석한의 선행을 박일영이 반바퀴 젖히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진입하는 듯 했습니다만 흠이 따르던 이창재에게 막판 역전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이승현은 박경태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충청권 소들은 배학성하고 신양호가 함께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은 아니었었고요. 배학성이 주도해 나갔고 신양호가 마크에 만족하면서 가볍게 인터벌 훈련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도권 선수들이 뭉쳤습니다. 이규봉, 민상호, 엄재천, 지정호, 이우정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규봉이 반바퀴 지점까지 대열을 이끌고 이후 시속을 줄였습니다. 지정호와 이우정은 젖히기 시도하는 듯 했습니다만 더 대열을 넘어서지 않고 인터벌 훈련이 좀 와야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서동방, 김세준, 박일영, 이창재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기입니다. 배학성이라는 강자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일도 상당히 좀 빡빡한 편성에서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박일영이라든지 구상신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일영이 낙차 출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종속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구상신도 잡히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박일영보다는 구상신과 배학성의 전략적인 협공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매 선발급 2경주입니다. 김경태가 과연 정진욱을 상대로 직선 차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진욱 외에는 딱히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물론 강철호 있긴 합니다만 강철호 전처럼 끌어내서 받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경태 차분하게 막혀 나갔을 때 정진욱을 상대로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정진욱의 버티기보다는 김경태가 정진욱을 넘어서는 경주 운영이 안정감 있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강철호가 똑같이 전일 고강종 괴롭혀 나갔던 것처럼 금일도 고강종 괴롭혀 나간다면 고강종은 김경태 뒷자리 마크나 정진욱의 뒷자리 마크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고강종이 역전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승현이란 강자가 출전하고 있죠. 전일보다 더 수월한 편성이 짜졌습니다. 문제는 이승현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승현 입장에서는 파업 선수입니다. 5번 김세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비파업 선수인 김세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가 좋은 김세준이기 때문에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우정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쫓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3기 동기생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김세준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승현과 김세준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신양우가 과연 민상호를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신양우는 이종필과 호흡 맞춰 나갈 것 같고, 민상호는 김영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종필은 신양우만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김영규는 민상호 앞선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양우보다는 민상호가 작전적인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규봉이 임지춘을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전일 이규봉이 머리치는 듯 했습니다만 민상호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강거푸 우승이 없는 이규봉, 금일만큼은 저를 찬스인 것 같습니다. 임지춘을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임지춘이 때리고 이규봉이 넘어서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고, 이규봉이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연대 세력인 엄재천까지도 챙겨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반대로 임재춘은 이규봉 떨궈내기 위해서 김재환, 임건빈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배학성이라는 강자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일도 상당히 좀 좋은 편성 배정받았던 배학성, 전일 좀 빡빡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유있게 직선에서 차가 나왔었던 배학성이라는 점, 금일은 아무래도 배학성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 선수들과 경합이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주드래곤 발에 나갈 수 있는 박일영이냐 구상신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일영 전일 때렸는데 종속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구상신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박일영이 또 낙차후 출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구상신은 꾸준하게 경주를 펼쳐 나가 왔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배학성 입장에서는 박일영이 아닌 구상신을 의식한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7번과 4번 경주감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7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일영이 선행이 아닌 마크로 가게 된다면 7번과 1번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일하고 74 배당파는 거만거만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경제 중심은 배학성 구상신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7번과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7번과 1번을 차선으로 7번과 1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건우가 끌어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구미권에서는 7번, 4번, 3번이라든지 7번, 1번, 3번 정도는 윤건우 3차권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배학생의 기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4번이 때려도 1번이 때려도 시속감은 썩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중 4번과 1번 중에서는 아무래도 4번이 좀 더 나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추입형 강자 김경태가 과연 주드래곤 발에 나갈 수 있는 정진욱을 상대로 직선 차가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진욱도 결승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승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김경태도 직선에서 추입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진욱을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딱히 정진욱 앞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강초로 있긴 합니다만, 강초로는 전일처럼 끌어내서 전일 고강경 괴롭혀 나갔었는데, 금일도 강초로는 끌어내서 김경태 뒤를 물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진주하고
김해입니다. 아무래도 창원 쪽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해건설고 선후배, 대선배 사이라는 점에서 강철호가 김경태를 바로 받아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고강종을 괴롭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경주 전개상 6번이 힘을 쓰고 4번 김경태가 막혀 나갑니다. 고강종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7번이 끌어내서 다시금 3번을 타겟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진욱이 때리면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12초 잘 나와야 언저리 시속밖에 안 나오죠. 그 시속이라고 한다면 김경태는 직선에서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6번, 4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자칫 투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경태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2차마다 결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진욱은 자칫 2차했다간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경태가 의도적으로 정진욱을 추조해 나가는데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정진욱도 우승하려고 할 것 같고 김경태도 간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번 편성 후미권에서 고강종이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강종은 2차 가면 결승 못 가죠. 반드시 머리 쳐야지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진욱과 김경태가 서로 의식하는 견주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고강종도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을 노려본다면 고강종의 김경태입니다. 고강종의 정진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고강종이 6번과 4번을 한꺼번에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4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인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서로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게 된다면 4번, 6번, 3번으로 4번, 6번, 3번으로 3복승은 안정감 있게 무난하게 마무리될 가능성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6번입니다. 쌍복견 중간 쪽에 우선 하시되 노려본다면 뒤집기입니다. 고강종의 취입이에요. 3사나 36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아무래도 이승현이 뭐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편성 이승현이 누구를 챙겨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이승현의 연대라고 한다면야 파업이죠. 이완하고 정주상하고 김우병이 있습니다. 때릴 수 있는 두 선수가 있어요. 이승현이 6번하고 7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이 어중간합니다. 그 점 때문에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의 뒷자리를 유정하고 김세준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3기 동기생 이우정 후미권 마크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5번 김세준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경태 뒤를 김세준이 물었습니다. 혼자 비파업인데 김세준이 김경태 후미를 막해 나가면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직전에 3연속 입상했던 게 상당히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현도 아무래도 김세준을 의식한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5번을 6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7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승 진출이 달려있기 때문에 직선에서 이우정하고 김세준이 밀어붙이게 된다면 정주상 김우병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승현의 뒷자리를 5번 김세준이 막해 나가거나 2번 이승현의 뒷자리를 유정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전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연합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5번이죠. 2번하고 3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그 중에서도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2번과 3번 차선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정주상이 때려봐야 김우병이 때려봐야 시속이 안 나오죠. 이승현이 이들만 믿고 견준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이우정이 저측 타임이 잡아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우정의 지종호, 이우정의 김세준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죠. 파업, 비파업 선들이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승현이 빠져야지만 배당이 나오는데 비파업 완승이라고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자력 능력까지 갖춘
이유정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위라고 3호입니다. 3위라고 3호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2번하고 5번, 2번하고 3번 두 차권인데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민상호하고 신양호의 접전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양호도 결승 가기위해서는 총력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신양호의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창재가 있고 이종필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항호하고 정성기가 있어요. 파업 선수들이죠. 반면 민상호의 연대라고 한다면 김영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5대2로 싸우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만, 신양호에게 도움을 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하나같이 신양호만 바라보는 선수들이고, 또 신양호가 또 저치기가 아닌 직선에서 취입력만 취입 승부만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대2로 싸운다 하더라도 신양호보다는 저치기 능력 갖춘 민상호가 작전 중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민상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영규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거나 김명희를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신양호 견제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양의 취발보다는 민상호가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양호도 직선 취입이 상당히 좋아요. 저들도 직선에서 몸싸움 버텨내면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 때문에 취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신양호가 지금 왕중왕전 출전하면서 죽쓰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전에는 점수가 많이 높았었던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6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6번과 1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두 선수가 결승 가기 위해서는 정면 대결이죠. 신양호는 이종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민상호는 김영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1-3하고 7-4입니다. 1-3하고 7-4 경주권 정도는 맞대결시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1-3, 7-4 양분해서 파업 선수, 비파업 선수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의 중심은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인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규봉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머리 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상호에게 잡혔어요. 아무래도 우수에서 끌려다니는 경주를 펼쳐 나가다 보니까 이규봉이 아직까지는 투입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죠. 임지춘 외에는 딱히 주도력을 발휘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이규봉은 임지춘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두 선수죠. 과거 워컬에서 훈련하다가 전주로 내려갔었어요. 이규봉은 계속해서 팔당 광명 하남에서 훈련하다가 청평으로 훈련지를 변경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좀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파업과 비파업을 떠나서 타협점을 찾아 나가게 된다면 6번이 힘을 쓰고 1번이 몰고 가서 투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규봉이 우수에서 끌려다니는 경주운영 펼쳐 나가다 보니까 취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규봉은 88.7이죠.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취입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6번이죠. 1번하고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규봉 악착같이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엄재천이 마켓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1번하고 5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명의 선수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규봉의 뒷자리는 엄재천이 밀착 마켓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 7기 동기생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은 5번 챙겨 나갈 겨루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6번을 타겟으로 하는 작전이 먼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규봉이 취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 5대2로 싸우는 상황에서 6번 임지춘 입장에서는 이규봉 앞에서 굳이 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연대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규봉 깝깝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리 선정 과정에서 1번하고 6번이 가장 앞으로 자리 잡거나 1번하고 6번이 가장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임재춘이 경기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6번과 4번의 동반 입장 가능할 것 같고, 전일 임건빈 직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6번과 7번 정도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64하고 67이죠. 64하고 67은 64하고 67은 이번 편석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규봉 불안하기 때문에 64, 67까지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승가격에서 이규봉이 총력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못달 가능성도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는 점에서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한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